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고 있고 광화문 광장은 불안불안했지만 오늘은 우리가 76번째 맞이하는 광복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의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부터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코로나와 기후위기 등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선 일본 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애둘러 촉구했습니다. 바로잡아야 할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가치와 기준에 맞는 이웃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최근 한미연합훈련에 불만을 제기하며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끄는 북한을 향해선 구체적인 메시지는 내지 않았습니다. 앞서 통일한 독일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만의 방식대로 한반도 평화를 지키자는 제안으로 대신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통해 동북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응을 매개로 한 협력 방안이 그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행사엔 우리나라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인 여홍철 여서정 부녀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낭송했습니다. 만세 삼창도 했습니다. 문화와 과학기술, 스포츠 분야의 대표 인물들이 독립운동의 발자취가 담긴 역사적 장소에서 선창하고 뒤이어 문 대통령과 국민이 외쳤습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는 오늘도 침략 전쟁에 대한 책임이나 반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야스쿠니 신사인 아베 전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참배 행렬이 이어졌고 스가 총리 역시 공무를 보냈습니다. 일본 쪽 소식은 신진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도쿄에서 열린 종전기념일 정부 추도식에 참석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적극적 평화주의를 강조했습니다. 我が国は積極的平和主義の旗の下、国際社会と力を合わせながら、世界が直面するさまざまな課題の解決に全力で取り組んでまいります。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이나 주변국들에 대한 사죄는 없었습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아베 전 총리가 처음 사용한 말로 사실상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뜻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개념입니다. 2012년 아베 총리 2차 내각이 출범한 이후 9년째 일본 총리들은 단 한 번도 종전기념일에 사죄나 반성의 메시지를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나루히토 일왕은 3년 연속 과거를 돌아보며 깊은 반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오늘도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등 고위 강료들의 참배가 이어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도 오늘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라는 정부 방침이 내려진 데다 비까지 내렸지만 시민들과 우익단체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스가 총리는 참배하지 않았지만 대신 공무를 보냈습니다.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로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면서 일본 강료들의 신사 참배와 공물 헌납을 비판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정치권이 또 시끄럽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정권을 친일 정권으로 규정하면서입니다. 야권은 매년 반복되는 망언을 방치하는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소식은 김서연 기자입니다. 4.19 혁명으로 이승만 친일 정권을 무너뜨렸고 박정희 반민족 군사 정권은 자체 붕괴되었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오늘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사실상 보수 야권 전체를 친일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촛불 혁명으로 친일의 뿌리를 둔 정권은 무너졌지만 이들을 집권하게 한 친일 반민족 기득권 구조는 아직도 처리 카르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기념사는 지난 13일 백범김구 기념관에서 사전 녹화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념사 내용이 정부와 사전에 조율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전 녹화에 참석한 적도 기념사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김 회장의 발언이 문제가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광복절 기념사에서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평가했고 애국가는 민족 반역자가 작곡한 노래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언을 방치하는 문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김 회장을 즉각 물러나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올림픽에서도 일본의 도발이 이어진 곳, 바로 독도죠. 오늘 광복절 우리 땅 독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1시간 전쯤 독도를 돌아보고 온 비행기가 있는데요. 윤두열 기자가 여기 함께 타서 우리 땅 독도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작은 프로펠러 비행기에 사람들이 오릅니다. 오늘 행선지를 알리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우리 비행기 대구공항에서 이륙 후 포항 지역을 지나 경의 진입 후 독도와 울릉도를 선회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경상북도가 광복절을 맞아 준비한 독도 무착륙 비행입니다. 249 장군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네네네. 네, X 정도. 1시간 정도를 날아가니 구름 아래 홀로 우뚝 선 섬 하나가 보입니다.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자 우리 섬 독도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여기 보인다. 민간 항공기의 독도 상공 비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비행기는 독도 하늘 위를 2바퀴 돌아 울릉도를 거쳐 다시 돌아왔습니다. 진짜 살면서 꼭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너무 더 아름답고 새삼 독도가 우리 한국 땅이라는 게 가슴에 와닿고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올해도 일본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지난달엔 2021년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 안용복길과 독도 이사북길 그 자리를 흔들림 없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